제가 예전에 카메라 추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넘쳐나는 카메라들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떤 카메라를 구입을 해야 될지 그때 조회수가 제 채널 치고는 이제 그나마 조금 잘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 영상으로 인해서 또 많은 구독자들이 이제 유입되는 경로가 되기도 했었는데, 한동안 제가 카메라 추천 컨텐츠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카메라들이 물론 이제 출시가 됐지만, 그런데 보기보다 현재도 유튜브를 신규로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고, 그분들이 항상 하는 고민이 그래서 유튜브를 어떤 카메라로 시작을 해야 될지 또 이거를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된 카메라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카메라들의 기능이 이제 상향 평준화 되었다는 점. 그래서 예전에는 그 고급 모델에서만 가능하던 몇몇 기능들이 지금은 보급형 카메라에서도 다 됩니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카메라를 고르는 거는 진짜 취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브랜드가 좋다, 뭐 이런 취향, 브랜드마다 모델마다 그리고 특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캐논은요, 이전에 EF 라인업에서 이제는 R 라인업으로 완전히 넘어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 EF 라인업은 약간 빈티지 라인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뉴스 기자들은 아직까지 OD 마크 4를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제가 추천을 하자면은 저는 R 라인을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 캐논에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모델은 바로 EOS R8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제가 R6 마크 2를 굳이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는요, 일단 성능보다는 가격 때문인데, R6 마크 2의 경우 바디가 약 300만원 초반대, 그리고 R8의 경우 180만원대의 바디 가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중고가는 더 저렴하겠죠. 근데 R6 마크 2가 굉장히 성능이 고급 성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R8도 딱히 거기에 꿀리지 않는 그런 성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6 마크 2가 2022년 11월인가 뭐 그때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2240만 화소에 이제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R8도 거기에 전혀 꿀리지 않게 동일한 2240만 화소에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캐논 로그 촬영이라고 할 수 있는 로그 3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영상 찍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는 카메라다. 그리고요, 이 캐논의 색감 자체가 굉장히 발색이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이 캐논이 딱히 컬러 그레이딩을 안 해도 굉장히 시네마틱하게 이 컬러가 잡히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카메라 오래 만져본 분들은 다 여기에 동의를 하실 건데, 캐논 하면요, 색감입니다. 색감이 진짜 좋기로 유명한 그런 브랜드예요. 물론 예전에 EF는 약간 정말 발색이 정말 진한 발색이었다면은 최근에 R 라인업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그거보다는 좀 소프트해진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캐논의 색감은 발색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내가 후보정을 할 때 내가 전문적으로 뭔가 후보정을 이렇게 막 어렵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만지기 싫다면요, 소니보다는 차라리 캐논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캐논 R8은 사진 찍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초당 40장까지 찍을 수 있는 사진 연사 능력을 가지고 있고, 뷰파인더와 LCD의 성능도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영상 찍다가도 취미로 사진 생활하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카메라다. 근데 이 R8이요, 확실히 보급형 바디다라고 이제 어디에서 느껴지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배터리가 좀 그렇게 지속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분의 배터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야외에서 촬영을 하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크리티컬할 수도 있는 편인데, 손떨림 방지 기능이 없어요. 이거를 뭐 전문 용어로 뭐 IS, 뭐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IS 기능이 없습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촬영을 하면은, 이거를 손으로 잡고 찍는 거를 핸드헬드 촬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손이요, 도박솔 여자를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손이 떨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세한 떨림까지 카메라가 좀 다 잡아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어떤 결과물이 좀 많이 이렇게 떨려서 보일 수가 있는 단점이 있기는 하죠. 여러분들이 유튜브 촬영을 할 때 지금 저처럼 이렇게 삼각대에 세워두고 찍으면요, 뭐 사실 손떨림 방지가 있든지 없든지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거 감안하시고 좀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파나소닉 하면은 다들 떠오르는 이미지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다루기는 힘들지만 아주 뭔가 이 야수 같은, 이 괴물 같은 매력을 지니고 있다. 아웃풋 하나만은, 결과물 하나만은 진짜 압도적으로 뽑아내는 그런 브랜드가
파나소닉이다. 그래서 파나소닉에서 가장 유명한 라인업은 제가 봤을 때는 GH 라인업인데 이 GH5부터 이 바디가 완전 괴물이 되어서 나타났잖아요. 최근에 GH6까지 이제 출시가 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GH6를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매니악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보자분들이 다루기에는 너무나 힘든 바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파나소닉 모델을 추천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S5 마크2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존에 제 채널에서 S5 1세대를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AF 성능 가지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함흥 차사 같은 AF 속도인 이 아이 한 명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막 숨을 헐떡이는 느낌이었어요. 그 파나소닉이 원래 AF가 부정확하고 좀 느리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초점을 잡을 때 지금 이게 보이는 것처럼 저를 제일 우선으로 잡아야 되는데 초점이 막 옆으로 튀는 거죠. 이렇게 초점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심하지는 않지만 간헐적으로 보이는 브랜드다. 근데 이 S5 마크2 모델에서 AF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루믹스 최초라고 하는 그 상면 위상차 AF 기능이죠. 예, 그거를 탑재를 해가지고 출시를 했고 움직이는 사물에 대해서도 AF를 잘 잡아준다라고 합니다. 422 10비트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그리고 파나소닉 S5 마크2 모델은 캐논의 R8과는 다르게 액티브 손떨방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 손떨방보다도 더 액티브하게 잡아준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얘를 한 손으로 잡고 뛰면서 찍더라도 굉장히 그 떨림을 잘 잡아주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삼각대에 세워두고 찍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찍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캐논의 R8보다는 파나소닉의 S5 마크2가 좀 더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성능은 괴물인데 그래도 뭔가 파나소닉은 뭐랄까 좀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단점, 그래서 정보가 좀 많이 없다는 단점. 세 번째, 소니. 현 시점에서 가장 대중적인 카메라 브랜드를 꼽자면은 저는 소니라고 생각을 해요. 소니는 크롭 바디는 알파 6300, 400, 500부터 시작해가지고 풀프레임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알파 7 라인업까지, 그러니까 일반 컨슈머와 전문가 모두가 사용하는 카메라 브랜드입니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크롭 바디와 풀프레임 바디 간의 이 가격 격차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다 보니까 좀 내가 총알을 많이 쓰기 어렵다 하는 사람들이 크롭 바디를 썼었는데 지금은요 크롭 바디와 풀프레임 바디가 사실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소니는 다 풀프레임으로 가는 편이에요. 제가 소니의 크롭 바디들을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얘네 롤링 셔터 현상이 굉장히 심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 화면이 일직선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물결치듯이 보이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게 이미지 센서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소니의 크롭 바디는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 이왕이면은 풀프레임으로 넘어가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알파 6400은 구조적으로도 뭔가 설계가 엉성하게 되어 있어서 얘가 마이크를 장착을 하면은 LCD를 못 보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왜 이 바디가 아직까지 그렇게 가격 방어가 되고 아직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이런 말 하면은 또 막 누가 이렇게 리플 달아갖고 야이 그 가격에 그런 카메라가 어딨냐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소니 제품은 풀프레임 라인업을 추천을 드린다. 지금은 알파 7C 마크2 그리고 GV-E1 같은 다양한 풀프레임 바디가 많이 출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바디를 알파 7C 1세대 모델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출시될 당시에는 약 200만원 정도 이제 초반대 가격을 유지를 했고, 그리고 180만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요 얘를 중고로 구매를 하면은 잘 구매하면은 130만원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으로서, 그리고 이 알파 7C 1세대가 출시가 된 지는 좀 몇 년 되기는 했지만 있을 건 다 있는 바디거든요. 확실히 소니 크롭 바디보다 롤링 셔터 왜곡 현상도 덜하고 또 풀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노이즈 억제력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소니 풀프레임 렌즈인 GM 렌즈를 장착을 해가지고 제 성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 바디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장만 하더라도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바디예요. 지금은 2세대가 나오기는 했지만 막상 아웃풋 결과물을 보면은 뭐 1세대와 2세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인간의 눈으로 그거 구분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1세대로도 충분히 양질의 퀄리티의 영상을 찍을 수가 있다. 단점이라고 하면은 4K에서 얘가 이제 60프레임 촬영이 안 된다. 이 정도가 있는데 슬로우 모션을 찍을 거면은 그냥 풀 HD로 찍어도 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상업적인 용도로 찍어가지고 방송국에 송출을 할 거다, 이게 아닌 이상 유튜브 용도로 알파7C는 정말 좋은 카메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브랜드에서 가성비 좋은 모델 3개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캐논은 R8, 파나소닉은 S5 마크2, 소니는 알파7C 1세대. 물론 단점을 굳이 찾아보자면은 얘네들도 단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카메라라는 가격대를 고려를 했을 때 얘네들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편에 속하고 영상 퀄리티도 정말 좋게 뽑힌다는 점, 이 점 참고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 중에 그래서 저는 뭐를 제일 추천하냐라고 하면은 저는 소니